자, 오늘은 이제 제가 브라우저를 이렇게 나눠 놨는데, 브라우저를 한쪽으로 이렇게 줄여 놓고 VS 코드를 한쪽으로 이렇게 줄여 아직까지 놓고 이제 저한테 수업을 하도록 해 볼게요. 화면 공유가 안 되셨는데.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해드리고, 짠 해서 화면 공유.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PHP 기초적인 것들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코,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에코 우리 했었죠. 에코에서 헬로 월드 찍는 거, 네. 그리고 test.php.com이라는 임시 사이트, 가상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컴퓨터, 그죠? 컴퓨터에 XMPP가 깔렸던 폴더 안에 htdocs 안에 우리가 그노보드 깔았었고, 그 그노보드에 임의로 PHP 폴더 만들어서 얘를 요 사이트 test.php.com이 뜨는 사이트에 경로로 잡아서 임시로 우리가 사이트를 이렇게 띄우는 과정까지 했었어요. 오늘은 PHP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오늘은 PHP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누보드를 소스를 분석할 때 기본 문법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소스를 분석하는데 좀 더 유리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누보드 이제 소스를 파악한 다음에 소스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거기에 필요한 게 첫 번째로 PHP에 대한 거를 익힌 다음에는, 왜 자꾸 얘가 나오냐? 그 다음에 MySQL에 대한 문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그 안에 HTML과 CSS들이 존재하겠죠. 이런 것들을 쭉 밟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PHP부터 일단 진행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PHP, 에코가 이제 뭔지 알겠죠? 에코가 네.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화면이라고 네. 하면 우리가 브라우저의 요 바디 영역에 이제 출력하는 명령이 에코인데, 에코 말고도 또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찍고, 숫자는 바로 찍고, 문자일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헬로우 월드라고 치죠. 헬로우 월드. 근데 여기에 이제 태그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HTML 태그를 같이 쓸 수 있다. 반드시 끝에 세미콜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PHP는. 그 다음에 에코랑 비슷한 명령이 있어요. 바로 프린트라는 명령이에요. 프린트. 우리가 C 언어를 할 때 프린트라는 명령을 쓰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이 아니라 자바 같은 경우는 프린트 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어쨌거나 프린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1, 2, 3, 4, 5 해서 세미콜론 찍고, 프린트 이제 여기다가 쌍따옴표 넣어서 가로에다가 hello city, hello world 이렇게 해도 이제 똑같은 효과가 나올 거예요.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똑같은 효과가 나오죠. 1, 2, 3, 4, 5 hello world, 그죠? 1, 2, 3, 4, 5 hello world. 그래서 에코와 프린트 명령은 동일한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일단은 화면을 출력하는 명령에 대해서 해봤고요. 바로바로 따라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느리면 말해 주시고요. 네. 안 해보고 계신데? 음? 프린트 안 해보고 계시다고. 프린트요? 네. 프린트는 일부러 안 했는데. 알고 계세요? 그럼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변수라는 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선언을 할 때 달러를 붙여줘요. 달러를 해서 변수명을 적어주고, 상수라는 애가 있었죠. 상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define이라는 애를 써서 선언을 해요. 그래서 앞에가 상수명이 되고요. 콤마 여기가 상수에 들어갈 값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 붙여주죠. 근데 상수가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const라는 애가 있어요. const는 그냥 따옴표 없이 상수명 해주고 바로 상수에 들어갈 값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와 변수 두 가지가 있고, 상수는 한 번 선언하면 그 뒤에 내가 선언한 상수에다가 아무리 값을 집어넣어도 못 넣는다는 에러와 함께 값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변수는 언제든지 값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주석 달아주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석 달아주고 변수부터 한번 해보죠. 변수 A를 만드신 다음에 A에다가 1, 2, 3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변수 B에다가 3, 4, 5를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S는 변수 A와 변수 B를 더하는 공식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해야겠죠. 결과를 보기 위해서 echo 변수 S 이렇게 선언하도록 합니다. 응? 자, 변수 A 1, 2, 3 변수 4, B에 3, 4, 5 넣고 변수 S에 A와 B를 더해라 라는 공식을 넣어주고 echo를 이용해서 변수 S를 찍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세로 고침 해보시면 자, 결과가 4, 6, 8이 나오죠? 4, 6, 8이 맞죠?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잠시만요. 한번 냈어 하고 여기서 라인 8이 왜 틀렸다고 나오지? 자, 그 위에 보시면 프린트 1, 2, 3에 세미콜론이 없죠? 제가 세미콜론은 절대 까먹지 말라고 그랬죠. 위에 프린트 명령어 위에요. 5번 아, 줄에 이거요? 네, 걔가 세미콜론을 빼먹으니까 그 밑에 줄에 에러가 나왔죠. 아, 자, 밑줄이 생기면 무조건 에러가 있다는 뜻이에요. 빨라요. 에코에도 보시면 뒤에 세미콜론 또 까먹으셨죠? 9번 라인. 네, 여기에 절대 세미콜론 빼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빼먹지 마세요. 저장하시고 지금 거기에 빨간 밑줄이 또 예, 이제 없어졌네. 저장하시고 결과 한번 보세요. 네. 자, 868. 결과가 나왔으면 자, 세미콜론은 제가 왜 계속 강조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계속 세미콜론은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변수 A에다가 변수니까 위에 변수가 달라지겠죠. 여기다가 숫자 1, 2, 3을 넣고요. 변수 B에다가 그냥 3, 4, 5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변수 S에 변수 A 플러스 변수 B를 다시 한번 넣고 에코로 변수 S를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분명히 1, 2, 3, 4, S까지 다 선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다시 A만 문자형으로 바꿔서 플러스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한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출력해보시면 출력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똑같이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냥 똑같은데요? 네, PHP가 다른 언어와 다르게 그냥
자동형 변환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만약에 B를 똑같이 따옴표로 묶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 역시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그죠? 자, 동일하게 지금 결과를 딱 출력해봐도 4668이 변화가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느냐? 형 변환을 자동으로 시켜버린 거예요. 숫자는 숫자로 그냥 지가 인식을 해요. 아무리 따옴표로 묶여도.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A, B, C를 넣었어요. A, B, C. 이렇게 저장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죠? 15번 라인에서 에러 걸리네요. 자, 거기에 보시면 A, non number value라고 나오죠. 그죠? non number. 그러니까, A가 지금 문자고 B가 문자형이지만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얘네 네. 둘을 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에러가 나와요. 근데 밑에 B에 있는 얘도 문자로 만약에 문자를 하나라도 섞었다. 이렇게 막 섞었어요. SDF 뭐 2312 이렇게 섞어서 결과를 봐도 역시 non number value가 나오죠. 이게 네. 뭐냐면 문자끼리는 이제 공식으로 더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봐도 역시 안 되죠. 그래서 PHP에서는 문자를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문자를 A, B, C, S, D, F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결합기호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결합기호가 뭐냐면, 자, 그 밑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A에다가 문자를 아무거나 넣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문자를 아무거나 넣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echo A 출력하고 $A죠. 그 다음에 echo $B를 이렇게 출력을 해요. echo A를 찍고 그 밑에 echo B를 찍어요. echo A를 A 찍고, 찍고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위에도 세미콜론 다 빠졌네요. 위에 변수 선언한 거에 세미콜론 다 빠졌죠 지금. 저장하시고 결과를 한번 보시면, 자, QWESDF 요게 이제 결합된 게 보일 거예요. 헷갈리시면 위에 거를 다 주석 처리하세요. 위에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석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별표로 묶어버리면 돼요. 이 전체를.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QWESDF가 나오죠. 음, 자, 문자가 따로따로 출력된 건데, 뭐, 코드상에는 이렇게 줄바꿈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HTML 문법상에서는 줄바꿈을 하라는 뭐 BR 태그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쭉 연결돼서 나와요. 그죠? 음, 자, 연결돼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코드가 어떻게 돼요? 줄이 두 개가 된 거잖아요. 네네. 출력줄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PHP에서는 이걸 약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점을 찍어주면 돼요. 점을 어떻게 찍냐면, 자, 요 에코 있죠. 요 뒤에 온 에코, 네. 뒤에 온 에코와 요 세미콜론 사이가 이렇게 점으로 바뀌면 에코를 두 번 쓴 걸로 간주돼요. 요 점을, 포인트 점 있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출력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음, 나오죠. 그게 바로 결합기호라는 애예요. 요게
그래서 점. 점을 이용해서 변수들을 계속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를 2번 쓸 거를 한 번 쓰게 한 되는 번만. 거예요. 네. 이렇게 에코를 원래 2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코드가 길어질 수도 있고 줄이 2개가 생기니까 아 그럼 난 에코 A를 찍고 에코 B를 찍을 거니까 요 사이에 점을 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이 약 그 결합 기호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중간에 하이픈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코 이렇게 찍어 놓고 요 사이에다가 에코 하이픈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넣어서 세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이제 하이픈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하이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하이픈을 그러면 에코로 표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세미콜론과 여기 사이에 점 하나 넣어주고 그죠? 점 하나 주고 그 하이픈 다음에 넣고 점 하나.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점 하나 넣어주고 그죠? 이렇게 네. 하면 점으로 에코가 지금 다 대신된 거죠 그죠? 네. 점 하이픈 점 B니까 에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도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그러니까 계속 연결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뒤에도 내가 에코로 뭔가를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점을 찍어주고 내가 쓸 거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어지죠? 이해되시죠? 요 점의 기능. 점을 네. 의외로 많이 쓰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주석 처리해 주고요. 그 밑에 한번 또 이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변수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상수는 한 번 살아나면 쭉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define이라고 써주고 상수 뭐라고 쓸 거냐면 캐릭터의 약자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에 char 여기에는 어떤 문장을 넣을 거냐면 대한민국이라고 넣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상수. 그리고 출력을 echo char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리고 세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찍히는 게 보이죠? 보이시나요? 네. 이제 따라 하셨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문장에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에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라고 쳤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근데 제가 여기 결합기호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이렇게 쓰지 마라. 그러면 점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상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차에 점을 찍고 자, define으로 상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상수명을 적어주고 상수에 들어갈 값을 이렇게 선언해줘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사용은 상수명은 따옴표 없이 쓰는 거예요. 사용은. 오케이? 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여기다 const를 이용을 해서 char이라는 상수에다가 값을 내가 미국이라고 바꿀 거야 라고 해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세로 고침해서 보면 자 어떤 일이 생겼죠? 보시면 already defined 상수가 이미 선언됐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죠? char already defined in 그죠? 상수가 이미 선언됐다. char에는 이미 상수라고 선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위에서 선언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에러를 만나게 되는 게 상수. 자, 여기까지 또 했네요. 자, 주석을 또 밑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주석을 밑으로 이동시키고 예제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네. 네, 다 따라오셨으면 저랑 계속 이렇게 주석으로 계속 연결해서 예제를 쌓아 가시면 돼요. 한 번에 오늘 1시간 동안 한 번에 PHP를 많은 것들을 진행할 거고 그
그게 복습할 내용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상수, 변수 아주 간단하게 개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조건문은 PHP에서 조건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주석 아래에다가 이동하고 여기 주석 안에다가 내용을 써볼게요. 조건문이 있는데 첫 번째 흔히 아시는 if else가 있죠. if else 아니 흔히 모를 수도 있지. PHP 프로그램 아예 안 해보신 분은 모를 수 있어요. 자, if el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switch라는 애가 있어요. switch 이게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if else는 어떻게 쓰느냐면 if else는 if 가로 하시고요. 여기다가 앞에 조건문을 넣어요. 조건문. 그 다음에 표기 그냥 조건문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 연산이라 그래서 어떤 결과를 넣는데 하여튼 거기 가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참일 때 실행할 명령을 넣어요. 실행할 명령. 그 다음에 뒤에 가로에 else를 넣고 또 가로를 쳐요. 그리고 여기가 거짓일 때 이제 요 내용을 넣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조건문 안에 내가 어떤 if 요 가로 안에 어떤 조건을 넣을 거잖아요. 그 조건이 참이면 여기 있게 실행되고 거짓이면 여기 있게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네. 그래서 else는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if에 달려있는 이 조건문의 결과의 반대는 라고 할 때 else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if else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if 만약에 네가 참이면 뭐라고 하는데 else 뭐면 거짓일 때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switch는 어떻게 쓰느냐? switch는 해당 변수에 대해서 처리해요. 변수명을 적어주고 요 안에다가 case라는 애를 둬서 여기다가 케이스 안에 조건을 넣어요. 조건을 넣고 이렇게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당 값이면 처리할 내용을 적어줘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는 애를 써서 브레이크를 써서 요 조건 하나를 결과를 끝내요. 그 다음에 요 조건이 아닌 또 다른 조건이 있고 또 다른 조건이 있고 또 다른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이 변수가 요 조건이면 여기 있게 실행되고 이 조건이면 여기 있게 실행되고 이 조건이면 여기 있게 실행되고 이 조건이면 여기 있게 실행되는데 실행되고 나서 브레이크를 만나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예요. 뭐든지 컴퓨터가 읽어내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가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가는 거예요. 좌에서 우로. 그러니까 요 라인을 만났어요. 컴퓨터가. 그러면 요 변수가 요 조건이야 했는데 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라인으로 가서 요걸 실행해요. 요걸 다 실행했더니 이제 뭐 하여튼 요 실행을 다 했어요. 45분 라인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줄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니까. 내려갔더니 브레이크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변수를 만났는데 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요 조건이 아니니까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은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조건 케이스로 가요. 그래서 요 조건에 맞는지 봤더니 또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케이스로 가요. 그 다음 케이스에 갔더니 요 조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요걸 실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와요. 이해되시죠? 요게 스위치고 if는 이렇게 쓰는데 if가 그러면 이렇게 단순할까? 아니죠. 단순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 더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f else라고 되어 있어요. else if죠. else if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세 조건 이렇게 들어가고 가로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면 자
여기가 참일대죠. 참일대 이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자, 케이스 문처럼 케이스 밑에 스위치 케이스 있죠. 지금 설명드린 밑에가 여기가 스위치 케이스예요. 이름이 네네. 스위치 문처럼 if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렬이 안 돼서 제가 정렬을 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if 첫 번째 이걸 만나요.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를 실행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브레이크 없이 바로 빠져나가요. 여기 실행됐으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요? else if로 또 가요. 아니야? 그럼 이 조건이야? 라고 따져요. 근데 아니네? 그럼 다시 여기로 가요. else if. 그럼 이 조건이야? 맞네? 그럼 여기가 실행되고 빠져나가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 그래? 이도 저도 아니야? 그러면 얘인가? 하고 여기 실행하고 빠져나가요. 이해되시나요? 네. 예, 조건문이 그래서 if와 스위치문이 있는데 스위치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if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조건이 아니면 마지막에 강제 else죠. 그냥 else if가 아닌 else를 만나서 요거 실행하고 끝나버리면 돼요. 근데 변수에는 요 조건도 아니고 요 조건도 아니고 요 조건도 아니고 요 조건도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야. 그럼 뭐라고 쓰느냐? 디폴트라고 써요. 디폴트 세미콜론 아니 콜론 해주고 여기에 조건 여기에 처리할 내용을 넣어줘요. 그리고 브레이크 잡아줘요. 이렇게 하면 요 조건도 아니고 요 조건도 아니고 다 아니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적인 내용 무조건 처리해요. 디폴트를 무조건 처리해요. 얘가 여기에 있는 else와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뭐와 비슷하느냐? 여기 else if들과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으로 조건문이 꾸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if문부터 한번 차례차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잡아주세요. 여기 내용은 제가 당연히 복사해서 어디로 드릴 거냐면 우리 수업 디코 어디 갔지? 여기 PHP 강좌에 채널이 있더라고요. 어디 갔냐? 채팅 열기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네. 됐죠? 여기 웹강좌 채팅 채널 따로 있더라고요. 굳이 위에 채널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 이렇게 넣어 드리고요. 요거 복사를 일단 해 놓으세요. 지금 채팅 채널 전체를 다 덮어 쓰세요. 제 거 가지고. 여기 있다. 그럼 전체를 그냥. 전체 컨트롤 A, 컨트롤 V. 자, 하셨죠? 네. 하셨으면 이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타이핑 하셔야 되고. 자, 어떻게 하느냐? 변수 A에다가 남자라고 넣어볼게요. 남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if A가 남자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생기죠? 요거 조건 연산자라고 부르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여기 조건문 밑에 조건 연산자 요걸 조건 연산자라고 불러요. 조건 연산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땅땅 이게 뭐냐면 같다면이에요. 같다면 그 다음에 딴딴 또는 느낌표는 요거는 같지 않다면 요거랑 비슷한 게 요거예요. 같지 않다면 꺽쇠가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간 거 적고 계신가요? 네. 적고 계시죠? 자, 적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거나 같다면 요거는 크거나 항상 크거나 같다면이 먼저 와요. 같거나 크다면이 아니에요. 꺽쇠가
꺽쇠가 이쪽이 열렸죠? 그러면 네. 왼쪽보다 오른쪽이 아니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면의 뜻이에요. 입이 벌려져 있죠, 왼쪽이.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면이라는 표시예요. 꺽쇠 방향을 잘 보시고 요게 반대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거나 크면 이렇게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는 안 되고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요거는 크거나 같다면 이란 뜻이고 반대가 있겠죠? 작거나 같다면 있겠죠? 작거나 같다면 그죠? 그리고 하나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요거는 크거나 이렇게 쓰면 작거나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항상 왼쪽을 오른쪽으로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왼쪽의 조건이 오른쪽의 조건과 같다면 같지 않다면 크거나 같다면 작거나 같다면 크거나 아니면 작거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에 이제 결합기호가 또 있어요. and 요거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또는 and로 직접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원어 표시에 있는 요 짝대기 두 개가 있어요. 짝대기 두 개. 짝대기 두 개는 는 표시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뺄게요. 요거는 또는 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or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기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짝대기는 어떻게 써요? 그 키보드에 보면 우리 그 달러 표시 아니 원 표시 있죠. 원. 엔터 위에 네. 보면 예. 네, 엔터 위에 보면 원 표시 있어요. 아, 그거가 그걸로. 이제 짝대기로 나오는 거예요. 위아래 끊긴 선 있죠? 네네. 네, 그거 두 개 찾았습니다. 쓰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조건 연산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같다면, 같지 않다면은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또는 크거나 같다면, 작거나 같다면, 크거나 작거나, 그리고 and. 그러니까 앞에 조건들과 and, 뒤에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될 때는 and를 붙이고요. 앞에 조건이 다 맞거나 또는 뒤에 조건이 맞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다 한번 예제로 해볼게요. 자, 정리하셨죠? 네. 네. A 변수에 남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if 여기가 조건문 들어간다 그랬죠. if 가로에 그죠? 조건문이 들어가요. A 요거는 뭐라 그랬죠? 제가 요 기호 같다면 예, 같다면 뭐랑 남자랑 그러니까 즉 변수 A에 들어있는 값이 남자라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네. 같다면이니까 요 조건과 요 조건이 같다면 이러니까 A가 남자라면 여기가 이제 실행되겠죠. 여기 요 안에 내용이 그죠? 네. 참이니까. 근데 만약에 else라고만 치면 만약에 여자면 여기는 실행 안 되겠죠. 그죠? 참이 아니니까 거짓이라니까 여기 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한번 볼게요. 에코 처리해 가지고 남자는 주민번호가 1인가요?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요거를 복사해서 얼스에다가 붙여넣고요. 여자는 주민번호가 2인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 자, 뭐라고 나오나요? 화이구님은 보니까 신텍스 에러가 나왔네요. 뭐라고 나왔죠? 신텍스 에러 잘 보세요. 어디에 뭐라고 나왔죠? 신텍스 에러. 저 지금 보시면 신텍스 에러의 그 가로께 그죠? 가로께 세미콜론이 지금 왜 빠졌죠? 에코 끝에 둘 다 세미콜론 절대 빼먹지 마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세미콜론 빼먹으면 계속 혼낼 거예요.
세미콜론은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코드 끝에 무조건 세미콜론. 무조건. 의외로 저 실수로 큰 치명적인 실수 불러일으키는 개발자 많아요. 요 세미콜론 절대 잊지 마세요. 100번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변수 A가 남자니까, 그죠? 남자라는 조건에 맞으니까 에코 남자는 주민번호 1인가요가 나오고 끝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여자로 바꿔봐요. 여자. 그리고 실행해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여자라는 조건에 맞는 게 나오죠. 네.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남자 여자도 아니고 뭐라고 쓸 거냐면 이게 방송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 동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동물.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조건에 네.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 해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얼스가 나오죠. 그죠? 얼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얼스 당연히 남자라는 조건에 안 맞으면 무조건 여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남자라는 조건이 아니니까 다 무조건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긴, 원하는 결과가 지금 아니죠. 네. 나는 남자 여자가 아닌 거는 남자 여자도 아닙니다가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죠? 무조건 여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else if라고 적어주고 여기다가 변수 A가 여자이면 이라고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가로 밑에 거랑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얼스에 있던 애를 요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냥 얼스에 있는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도 여자도 아니네요 라고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로가 쌍이 맞아야 돼요. 남자 쪽에 지금 여기까지가 한 가로고요. 제 화면 잘 보세요. 여기까지가 한 가로고, 그 다음에 여자 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가로예요. 그죠? 얼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가로예요. 그러니까 요 가로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요즘 나오는 기법에서는 어떻게 요거를 처리하냐면, 요거는 옛날 코딩 방식인데 요즘은 이렇게 띄고 이렇게 띄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요즘은 이게, 이게 참 보기 어렵네. 조건은 이렇게 쓰고요. 가로 하나로 이제 처리해주고 다시 else에 조건을 넣어주고 가로 하나로 처리해주고 else 넣어서 가로 하나로 처리해줘요. 이렇게 요즘은 남자인가요? 여자. 거기에 가로가 있어야겠죠. 밑에 조건을 처리할 가로 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냥 지울 필요가 없이 그 사이에 엔터를 치면 되죠. 그 사이에서. 예. 그리고 그 얼스 옆에 있는 가로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되겠죠. 얼스 그 뒤에 가로 그렇게. 그러니까 if의 밑에 가로, if else의 밑에 가로, else의 밑에 가로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돼요. 자, if 조건 하나 넣었죠. 그러면 여기 있게 실행되는 거고, 자, if else if의 조건 넣었죠? 그럼 밑에 게 실행되는 거고, else를 넣었죠? 그럼 밑에 게 실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구조가? 어디가 이해 안 되시나요?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는 만약에 여자면은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동물이라는 얘기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제가 모니터가 한 대라서 예. 시골 집은 이러면은 되겠네. 그렇죠.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를 여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로 여자 바꾸면 여자에 맞는 조건에
있으니까 여기 게 실행되겠죠. 여기 게. 네. 그죠? 요 조건에 맞으니까.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조건은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else if로 조건을 계속 붙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에요. 그냥 1이에요. 그럼 어디야? 여기 게 무조건 실행되겠죠? 네.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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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를 이제 여기 여자로 바꿔놓고 자, 얘를 스위치 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스위치 넣을게요. 스위치 소문자 쓰고요. $A 변수 넣어주고요. 가로 넣어줘요. 이렇게 여기 구조 보이시나요? 네. 자, 제가 타이핑을 먼저 할 테니까 제 화면을 보시고 코딩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스위치 써주고요. 스위치 써주고 여기다 늘 변수 상수도 되겠죠. 어쨌거나 여기가 조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값 대상 조건을 처리할 대상 변수면 변수 상수면 상수 넣어줘요. 네. 됐죠? 그러면 제가 아까 스위치는 어떻게 한다? 케이스 브레이크가 한 쌍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케이스 넣어주고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요? 조건 남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남자면이 된 거죠. A가 남자면 자, 여기 거 실행한다 그랬죠. 에코 남자네요 라고 실행할 거예요. 세미콜론. 자, 실행이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걸어준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케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 케이스인 거예요. A가 이 남자라는 케이스면 여기 거 실행하고 브레이크 실행할 거 다 했으면 브레이크 빠져나가 여길 나가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복사를 해요. 케이스부터 브레이크까지 복사를 해서 그 밑에 줄에 붙여넣기. Shift 10 누르면 블럭을 잡은 다음에 Shift 10 누르면 이렇게 당겨져요. 앞으로 당겨져요. 그냥 탭은 밀어내는 거고 Shift 탭은 당기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다가 그러면 케이스가 여자면 여기가 여자네요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요? 디폴트를 넣어주고 그죠? 디폴트를 넣어주고 에코 여기다가 남자도 여자도 아님 이렇게 넣어주겠죠? 세미콜론 브레이크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결과 여기에 여자네요가 나왔죠. 위에 A 조건이 여자잖아요. 그죠? A라는 변수에 지금 담긴 값은 여자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 2,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디폴트 요 값이 나와야겠죠. 그죠? A에 담겨 있는 값의 값이 2 숫자잖아요. 숫자. 그죠? 그러면 요 케이스에도 해당하지 않고 요 케이스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디폴트 케이스에 해당하니까 얘가 찍히겠죠? 결과 보면 남자도 여자도 아님 이렇게 나오죠. 요게 스위치 문이에요. 요게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를 써야 될 케이스가 있고 스위치를 써야 될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속도상으로는 아주 미비하지만 if가 스위치보다는 좀 빨라요. 하지만 if는 여러가지 결과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스위치도 여러가지이긴 하지만 요 용도가 약간씩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자, 스위치 어떻게 써야 되는지 타이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면을 키면 화이구님이 코드를 못 잡으니까 제가 화면을 일단 제 화면을 띄워 놓도록 할게요.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볼 수 있나? 화이구님이 코딩하는 걸? 반대로 두면 되는구나. 저는 화면을 이렇게 반대로 둘게요. 반대로 두면은 제가 화이구님 화면을 볼 수 있네요.
브레이크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있고,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딜리트로 밑에 공백줄 앞으로 끌어당기세요. 네, 됐어요. 공백줄도 어쨌거나 코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줄수 계산으로 들어가니까 줄수는 줄일수록 좋아요. 그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시고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면 디폴트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변수 A에 담긴 결과가.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예, 조건문 처리 이제 배우셨고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예, 그러면 주석줄을 요 밑에까지 당길게요. 위에 주석 표시를 밑에까지 잘라서 당기도록 할게요. 위에 주석, 예, 지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게 이제 반복문 한번 해볼 거예요. 반복문. 반복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for도 있고, for each도 있고, while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for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or. 자, for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for 쓰고, for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초기값. 자, for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쓰냐면, for 가로 하시고, 초기값, 세미콜론, 조건값, 조건, 그 다음에 증감이라고 하죠.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감.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가로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신규 코딩법에서는 가로를 이렇게 내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려볼게요. 저는 옛날 코딩 기법으로 자꾸 설명드려서 for h, EACH, for h. 그 다음에 while 또는 while2라고 부르는데 어쨌거나 while문 이렇게 while 파도 do 해가지고 while2. for는 초기값 가로하고 첫 번째 세미콜론 안에가 초기값 세미콜론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값 세미콜론, 그 다음에 증감이 이제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for 문을 완성해 볼까요? 자, $A에 대해서 꼭 $A가 아니어도 돼요. 뭐 I여도 돼요. 보통은 뭐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A가 자 초기값이잖아요. 그죠? A가 0이다. 요게 초기예요. 그죠? A는 0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A는 0. 자, 는이 if의 요 는이랑은 다른 거예요. if의 는은 조건을 처리하기 위한 거고 여기서 초기값이라 함은 A에 이 값을 넣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네. 그 옆에 세미콜론이 뭐라 그랬어요? 조건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가 조건이죠. if문처럼 조건 넣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뭐랑 10이랑 이렇게 넣을 거예요. 여기 사이에 한번 이렇게 띄워줄게요. 이해되시죠? 앞에 거는 초기값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포에 집어넣는 요 변수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수가 처음에 0부터 시작할 거야. 초기값 주는 거고요. 그 뒤에가 조건이죠. 조건. A는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죠?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죠? 저 이 기호 반대로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 다음이 뭐예요? 증감이죠. A는 일씩 증가할 거야. 그래서 A는 A에다가 플러스 1씩 증가한다.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자, 요 표시가 증감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여기 뒤에 뿔뿔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뒤에 세미콜론은 없어요. 뒤에 세미콜론은 없고요. 뿔뿔 그렇게 달아주면 플러스가 일씩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주석줄에 표시를 해드리면 A 뿔뿔은
A에 플러스 A에 플러스 2를 더한 거와 같다. 자, 이 결과가 뭐냐면 같다 표시를 넣어줄게요. 요거 이해되시나? 같다면. 자, A에다가 그죠? A에다가 A에 플러스 2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A가 1일 때 2를 더하니까 얘가 2가 되겠죠? 그러면 그 2에다가 다시 2를 더하니까 얘가 또 3이 되겠죠? 요 1씩 더한다는 3에다가 다시 2를 더하니까 얘가 4가 되겠죠? 이런 의미처럼 요 뿔뿔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A에다가 1씩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2씩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뒤가 2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A가 처음엔 2였다가 2에다 2를 더하니까 4가 될 거고 4에다가 2를 더하니까 6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A 플러스 2 이렇게 표기해요. 요걸 어디다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 그러면 2씩 증가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1은 그냥 뿔뿔 하면 돼요. 그러면 감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소도. 감소는 어떻게 시키느냐?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와 같다. 이해되시죠? A에서 2를 계속 빼는 거예요. A에서 2씩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요거 그런 뜻이다라는 거 아시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요렇게다 넣어줘요. 그러면 엔터 치고 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공백 그 상태에서 그냥 엔터 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포가 A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1씩 더해서 A의 조건이 10이 될 때까지, 그죠? 같거나가 있으니까 10이 될 때까지 이 안에 가로 안의 내용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계속 한번 시켜볼게요. 에코 A를 찍어 라고 해놓고 에코 그리고 줄바꿔 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A를 찍고, A를 찍고, 그 다음에, 에코 다운표 해야죠. 문장이니까 문장에 태그를 넣어줘야죠. BR 띄고 슬러시 닫아주는 그게 이제 한 줄 띄기 태그예요. HTML 네. 태그. 자, HTML 태그도 이런 식으로 PHP 수업하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동시에 다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 결과를 출력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치.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A가 어디 갔지? 저 위에 A가 있나? 잠깐만요. A가 없죠? 왜 안 나와? 잠깐만요. 포 A는 0 A가 10까지 크거나 같을 때까지 잠깐만, 크거나가 아니라 작거나로 해야 되나? 작거나로 해야 되는구나. 크거나가 되면 클 때만 동작하게 되지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작거나 같아질 때까지 계속 동작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기호가 작거나로 바꿔야 되네요.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예,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0부터 찍죠. 그죠? 자, 네. A가 0이에요. 요 조건에 아직 성립하죠? 네. 아직 10보다는 작은 상태니까. 그죠? 네. 10보다 작은 상태니까 요 조건에 성립했어요. A를 찍어로 내려가요. 일단 A는 1이 더해진 상태예요. 처음에 A를 찍어요. 그죠? 1을 찍는 게 아니에요. 아직 0이에요. 얘는 아직 0이에요. 0을 찍고 다시 돌아요. 자, 얘는 이제 뭐가 됐냐면 요 뒤에서 2를 더했죠. 네. 2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1이에요. 1을 조건 성립했어요. 아직 10 아니죠?
찍어요. 그 다음에 2를 또 더해서 얘는 지금 2가 됐어요. 2를 조건 확인하고 돌아요. 다시 더했어요. 얘가 3이 됐죠? 조건 확인해서 3 찍어요. 다시 돌아요. 4가 됐죠? 4 조건 확인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어디까지? 10이 될 때까지. 그죠? 10이랑 같아질 때까지잖아요. 네. 10이랑 같아질 때까지 계속 찍는 거예요. 이게 반복문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 안에다가 조건문을 넣어볼게요. if 이제 프로그램 코딩 진짜 하는 거예요. 그냥 문법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자, for에다가 for를 도는데 조건을 달아줄 거예요. if a가 3이 되면 그죠? 이렇게 3이면 숫자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3이 되면 요 안에 거 실행해 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실행하느냐? 에코 짝대기 쭉 그리는 거를 실행할 거예요. 짝대기 쭉 그리고 에코 줄바꿈 한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에코로 이거 짝대기를 해라. 짝대기는 뭐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플러스에 있는 거 쭉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A가 3일 때 에코에 짝대기 긋고 그 다음 줄 바꿨죠. 보이시나요? 해보셨나요? 한번 보러 갈까? 왜 이렇게 나올까? 뭐가 어떻게 나오나요? BR 꺽쇠 앞에 꺽쇠 어디 갔어요? BR 앞에 태그잖아요. 태그는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끝나야죠. 됐죠? 잘 나오죠? 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요 조건을 추가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밑에 if 해가지고 이번에는 6이 됐을 때 그 밑에 또 if 해가지고 이번에는 9가 됐을 때 즉 3의 배수일 때를 계속 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결과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if를 계속 단 거죠. if를 해보고 계신가? 네. 결과 나왔나요? 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코딩상 쓸데없는 반복 작업이 있죠. 뭐예요? 이 if를 계속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거를 조건을 합쳐요. 어떻게? else를 달아줘요. 그죠? if 앞에다가 else를 달아줘요. else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조건이 됐죠. 한 조건. if로 시작해서 else if가 된 거니까 한 조건이잖아요. 네. 그죠? 한 조건까지는 좋았어요. 한 조건까지는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자, 한 조건까지는 좋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모든 조건이 3의 배수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한 줄로 하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나머지 몫이라는 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퍼센트를 달아줘요. 그리고 0이라고 찍어줘요. 이렇게. 이걸 0. 아니면 여기다가 1이라고 달아줄 수도 있겠죠. 1 이렇게.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어쨌거나 0이어야 돼요. 0. 0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0. 자, 퍼센트가 뭐냐면 나머지 몫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몫.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죠. 나머지 몫에 대해서. 나머지 몫이 뭐예요? 이 a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 몫이 0이 되느냐 1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을 3으로 나눴더니 0이 안 되죠? 1은 3으로 나눠도 0이 안 나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0도 3으로 나눠봐야 0이 안 나오죠. 0은 3으로 나누면 0이 나오죠. 그죠? 0이 나오니까 여기에 찍혔죠. 0은. 네. 그죠? 2는 안 찍혀요. 그죠? 1, 네. 2는 0이 떨어질 수가 없어. 나머지 몫이. 3은 3을 나누니까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찍었죠. 6도 3으로 나누면 0이 나와요. 계속 나누니까. 나누고 나머지 몫이라는 건 계속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면 결국은 6도 0이 나와요. 그죠? 3의 배수니까. 그래서 찍어요. 9도 3의 배수죠. 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배수 일대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처리해요. 퍼센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퍼센트를 나눠서 3을 나눠서 나온 결과가 0과 같다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의 수식의 결과가 뒤에 내가 처리할 조건과 같다면 여기 게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복문에 if문을 써서 지금 오늘 수업한 if와 반복문을 가지고 하나의 코딩을 해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1시간 분량 채웠고, 요거를 오늘 수업한 거를 그냥 제가 알려준 요것만 가지고 반복 학습을 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다양하게 찾아보면 다양한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요걸 제가 오늘 수업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PHP, 항상 내가 검색할 언어가 뭔지를 먼저 넣는 거예요. 구글에서는 PHP 변수 상수 이렇게 쳐는 거예요. 그러면 PHP 상수 선언 뭐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죠? 요거 스터디 한번 해보시고 변수 상수 타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요 내용 한번 쭉 해서 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요건 난 모르겠고 일단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펑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요건 일단 난 모르겠어. 그냥 해보시는 거. 근데 요거는 하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전역 변수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 해보시고 싶으면 해보셔도 돼요. 근데 미리 예습하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고 어차피 나중에 따로 저희가 또 할 거니까 이렇게 구글링해서 조건문 반복문까지 한번 예습 나와 있는 대로 쭉 따라서 해보시고 주석 표시는 요 밑으로 내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아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